어느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정말 궁금하신 거겠죠? 일을 안 하시는 무직자분들이나 주부이신 분들한테 좋은 요건이 되겠네요. 점수가 오르는 데에 있어서는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현입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 21년도의 첫 번째 촬영 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바뀐 정책 사항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는 신용 등급이라는 게 사라지고 신용 점수제로 바뀐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크게 이슈됐던 내용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신용 점수제는 3가지 항목이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어서 개개인의 신용을 등급으로 표기했었죠. 첫 번째, 이번에 바뀐 신용 점수제에서는 1점부터 1000점까지 점수제로 표기를 합니다.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나이스랑 올크레딧 기준이 좀 달라요. 나이스는 좀 더 빡빡하고 올크레딧은 좀 더 유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평가사를 더 많이 이용하는 금융사인지에 따라서 대출의 여부나 한도, 금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점수를 컷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두 평가사 동일하게 1점이 최하점이고 1000점이 최고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이 좋구나 하는 걸 나타냅니다. 얼쑤! 이전처럼 등급이었을 때랑 1단위까지 나눠지는 점수일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629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기존 신용 등급 상 629점이면 7등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등급은 몇 점일까요? 이번에 바뀐 신용 점수제에서 6등급은 630점 정도가 나와요. 단 1점 차이로 6등급이 되지 못하고 7등급이 돼버린 거죠. 1점 차이로 7등급이 돼버린 저는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7등급이에요? 아니에요. 단 1점 차이인데 자금이 필요해도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고요. 대출 가능한 곳을 찾아도 등급이 낮으니까 금리는 또 엄청 높을 거예요. 반대로 1점 차이로 등급 좋게 바뀌어가지고 이득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21년도 점수제로 바뀌고 나서는 이런 등급 간의 문턱이 좀 허물어지면서 등급이었을 때보다 1점부터 1000점으로 바뀐 숫자로 나의 신용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금융생활 하시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위 누적 구성비라는 게 생겼어요. 전 국민의 신용 순위를 0부터 100%로 나눈 거예요. 나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분명 0에서 100%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숫자로 딱 나오겠죠. 그 퍼센트를 가지고 내 신용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100%에 가까울수록 내 신용도가 좋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장기 연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새로 생겼어요. 나랑 비슷한 점수대의 사람 1000명이 대출을 받아서 1년 안에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할 수 있는 예상 인원을 수치화한 건데요. 장기 연체 가능성 수치화는 0.01%에서 2.00%까지 나뉘고 0.01%에 갈수록 낮을수록 연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금융사에서는 이 3가지를 지표화해서 내 신용 점수를 확인할 거예요. 점수제로 바뀌면서 카드 발급에 대한 내용도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많이. 카드 발급은 점수제 상위 누적 93% 이하 또는 장기 연체 가능성 0.65% 이하까지는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상위 93%라고 하면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이게 수치상 93%라고 하면 막 엄청 신용이 좋아야 될 그런 느낌이 있죠. 저 수치를 이전에 사용했던 등급에 비교해보자면 6에서 7등급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전에 신용카드 발급 기준보다는 유들유들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점수 미달 때문에 카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생활비 이외에 저축이나 쓸 수 있는 돈이 월 50만 원 이상 있으면 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같은 이런 장기, 단기 대출이 카드사 3곳 이상 사용 중일 때는 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급해서 쓰시는 거겠지만 안 좋아요. 유유. 1금융, 2금융 이런 등등 상관없이 내가 받은 대출의 금리를 점수제에 반영한다고 해요. 이건 좀 색다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의 한도 말고 금리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금리는 나의 등급이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점수제에서도 등급이 좋으면 아무래도 낮은 금리를 쓸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대출의 금리를 점수제에 반영한다고 해요. 고금리를 사용 중이라면 점수제에 안 좋은 영향이 좋은 소식도 있어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신용 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가 부담이셨던 분들 소리 질러! 체크카드뿐만 아니고 건강보험료 납부나 공공요금 납부, 통신비, 온라인 쇼핑 정보, 내 SNS 정보까지 점수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SNS 정보까지 반영된다는 게 참 좀 오싹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비교적 직장인분들이나 사업자분들보다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업종에 계신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일을 안 하시는 무직자분들이나 주부이신 분들한테 좋은 요건이 되겠네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기본적으로 연체는 절대 안 돼요. 신용카드든 통신비, 공과금 전부 연체는 안 돼요. 또 물론 대출은 많지 않을수록 좋고 어쩔 수 없이 사용 중이고 있는 대출이 있다고 하면 상환하는 순서도 조금 중요한데 받은 지 오래된 순서부터 상환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금리가 높은 순으로, 그 다음에는 금액이 큰 순으로 상환을 하시면 점수가 오르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점수는 알았는데 그래서 내 점수로는 어느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정말 궁금하신 거겠죠? 이거 궁금해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까지 종류별 금리를 볼 수 있고 아직 2020년 12월 기준으로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등급별 내용도 확인이 가능해서 보기 쉬울 거예요. 신용대출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최저 2.37%로 제일 낮은 평균 금리를 자랑하고 있고 전북은행이 6.62%로 은행사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평균 금리를 가지고 있네요.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확인해본 김에 주택담보 금리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주택담보 분할 상환 방식으로 해서 최저 평균 금리는 2.26%로 K뱅크가 제일 낮네요. 전 금융사가 2%대로 담보대출 금리를 진행 중이고 제주은행이 2.97%로 다소 높습니다. 구독, 좋아요. 금리는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대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금융사 직원이랑 꼼꼼히 상담 받아보세요. 올해는 코로나도 잠잠해져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만약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 알아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꼭 확인해 보시고 은행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그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대출 잘 받는 영상 참고해 주세요. 링크는 여기 첨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상 덕현이었습니다. 여러분!